언제나 화제거리를 몰고 다니는 호날두의 조국 포르투갈은 피파 랭킹 9위로 지난 유로 2016 우승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플레이오프를 거쳐 꾸역꾸역 극적 합류하기도 했다. 감독은 페르난도 산토스로 오랜 기간 포르투갈을 지휘했지만 굉장히 수비적이고 보수적인 스타일인지라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조에서 가장 강력한 팀인 건 변함없으며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마지막 큰 산이다. 대표적인 공격수로 최근 맨유에서 방출되어 무소속이 된 호날두가 있다. 홈이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최고 공격수 중 하나인 점은 변함없다. 통산 득점 819골로 피파 공식 역대 득점 1위이며 지난 가나전에서 PK골을 넣으며 월드컵 5개 대회 연속 득점이라는 신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인성 빼고 축구 선수로서 갖춰야 할 능력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무방. 팀이 호날두 중심으로 돌아가는 편인데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 탐욕두, 호난사 모드가 된다면 우리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듯 싶다. 떠오르는 공격수 AC밀란의 하파엘 레앙도 주목할 만하다. 99년생으로 젊은 나이지만 리그 135경기에 출전해 34골, 30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주축으로 활약 중. 첼시, 바르셀로나 등 빅클럽에서 예의주시하는 선수이기도 하다. 긴 기럭지에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드리블 스킬이 예사롭지 않다. 바나와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된 후 공격에 물꼬를 튼 선수이기도 한데 활발한 측면 움직임을 보여주며 가나 수비를 무너뜨리고 골을 넣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제2의 호날두로 불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앙 펠리스도 경기 대상. 힘력이 좋아서 킬패스를 절묘하게 잘 뿌리며 슈팅도 아주 간결하다. 연계 플레이에 큰 강점이 있으며 동료들을 위해 찬스를 만들어내는 공격수에 가깝다. 흔히 알고 있는 골잡이 유형의 공격수는 아닌 부분. 온더볼 능력이 좋아 볼 컨트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며 밀집된 공간에서 동료와 원투 패스로 상황을 벗어나는 것에도 뛰어나다. 수비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로 평가받는데 다만 181cm에 71kg의 마른 체격인지라 상대방의 거친 수비에 고전하기도 한다. 미드필더진을 살펴보면 황희찬의 동료 울버햄튼의 후백 네베스가 있다.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이며 소속팀에서 롱패스를 이용한 역습 상황에서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주무기는 강력한 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거리슛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원더골을 많이 넣는 편이다. 수비로서 갖춰야 할 덕목의 활동량과 수비력도 어마어마한지라 적극적으로 상대를 압박해 볼을 뺏어오는 능력이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맨유의 살림꾼이라 할 수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포르투갈의 중원을 지키고 있다. 월드컵 조별 예선 1차전에서 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94%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롱패스도 6개 중 5개를 성공시킬 정도로 정교한 킥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전에서도 2골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사실상 포르투갈에서 실질적 에이스, 가장 위험한 선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 이와 함께 맨시티의 축구도사 베르나르도 실바 또한 매섭다. 중앙이나 측면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뛸 수 있는데 피지컬은 왜소하지만 드리블할 때 볼을 발에 붙이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부드러운 드리블, 이를 이용한 탈압박은 막기 힘들다. 수비수 4명을 가볍게 탈압박하는 모습은 경악스러울 정도. 수비 쪽을 살펴보면 맨시티 소속 주앙 칸셀로와 후백 디아스를 주목할 만하다. 칸셀로는 대표팀에서 주로 오른쪽 풀백을 맡고 있는데 왼쪽도 가능한 선수다. 드리블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상대 진영을 손쉽게 뚫어내는 것은 물론 심지어 아크 중앙까지 몰고 와 위협하기도 한다. 수비보다는 공격에 특화된 선수이기도 한데 킥력도 좋아서 중거리슛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지난 시즌 리그 중거리슛 시도 1위였던 것을 감안할 때 갑작스러운 중거리슛에 일격을 당할 수도 있다. 포르투갈의 오랜 기간 센터백을 맡았던 페페의 후계자인 후백 디아스도 수비의 핵심이다. 오레오 선수, 오레오 수비상 모두 휩쓴 월클 센터백 중 하나다. 강력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한 수비 능력은 일품. 수비 지능도 뛰어나 앞에서 막아야 할지 뒤에서 막아야 할지 빠른 순간 판단으로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편이다. 크로스가 올라오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헤딩으로 커트해내기도 하고 아무튼 국밥 같은 수비수.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뚫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부분이다. 제발. 골키퍼엔 오랜 시간 골문을 지키던 파트리시오를 밀어내고 디오고 코스타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186cm로 골키퍼치고 큰 키는 아니지만 반사신경과 민첩성이 뛰어난 편인데 다만 경험이 아직 풍부하진 않아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가나전 3대2 상황에서 뒤에 가나 선수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공을 내려놨다가 동점골을 먹힐 뻔한 사건이 있다. 강력한 수비진이 포진한 포르투갈이지만 골키퍼 부분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포르투갈 선수들의 특징을 살펴봤다.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겠지만 16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우리에게 20년 전 좋은 기억이 있다. 두 번 이루어진다던 슬로건 포르투갈을 잡고 다시 이룰 수 있을지 대표팀의 좋은 활약 기대해본다.